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의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요즘 시장이 살아나고 있죠. 7월부터 확실히 월봉으로 양봉 뜨면서 살아났고요. 이제는 그동안의 악재들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 수익을 내기 아주 좋은 장입니다. 그리고 거의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도 바닥이고 10년 정도 5년 평균을 보더라도 가치적인 측면, 단순 가격도 싼 구간이고요. 가치적으로 봐도 싼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사고 있어도 기다리면 수익이 올라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물론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들이 평가손이 난 분들은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겠죠. 아직도 그래도 작년에 고점에 샀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등할 때 우리가 조금 기존에 6월 달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7월 반등과 8월 반등 잘 기다렸다 하더라도 다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팔고 밑에서 사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급등했다가 또 급락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급락을 잘 하지 않죠. 하루 빠지면 바로 올라가고 그만큼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고 물가 지표는 좀 더 이제 피크 어떤 인플레이션 피크를 찍었다, 정점을 찍었다,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연준에 그러고도 있죠. 그렇더라도 지금은 가격 메리트도 지난번에 배웠던 지난 1강에 배웠던 가격 메리트만 보더라도 주식을 투자 여력이 있다면 사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지난번 배웠던 지금 가치적인 측면을 봐도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시세 형성 원리 이해와 활용 중에 2강째인데요. 지난번에 가격 시세 형성 원리 유망주를 해드렸고 이번 2강째는 시간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세 형성이 이제 타이밍을 좋아서 아니면 어떤 오래 기다려서 오랫동안 안 가가지고 실적은 좋은데 안 가면 시간이 어떤 효과가 원리가 작용돼서 또 그 실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1강 때 유망주를 가격 어떤 원리 단순 가격과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유망주를 카카오를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동방서 1등주 TV 유튜브에도 카카오 찔러라 이렇게 해놨는데 썸네일을 8만원 초반은 그 정도로 해도 되는 구간이죠. 17만원 갖다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가치적으로도 싼 구간이고 이번에는 2강 때 또한 2강 때도 어떤 시간의 타이밍 이런 걸 봤을 때도 사야 되고 유망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오늘 또 공개해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라든지 수급,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또 유망주 해드리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큰 시세 막 3배, 5배, 10배 날 수 있는 종목의 어떤 시세 특징과 원리 그리고 유망주도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계속 시청하시면 시세가 어떻게 나는지 최소한의 기본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 타이밍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간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투자 대가들의 어떤 투자 철학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투자하는 세계적인 투자 대가죠.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은 초등학교 상행인가 11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지금 90대인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 주식을 사모은 거죠. 투자도 하고. 지금은 워낙 돈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 다르게 그냥 하나의 주식을 사면 집중적으로 사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대주주, 이대주주처럼 지분을 사버리는 거죠. 많이. 그 정도로 엄청난 450조의 시가총액 정도를 500조 내에 이렇게 갔죠. 주식만 해서, 투자만 해서 그런 거죠. 그럼 왜 그럴까?
그분의 어떤 투자 철학을 배우면 한 80년 동안 뭐 500조 이렇게 뭐 거의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어릴 때부터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어떤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갖고 주식을 하면 퇴직할 때쯤 되면 최소한 뭐 수십억 벌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런지, 어떤 철학이 그런지, 나는 왜 못할까? 워런 버핏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원칙이 뭔지 한번 보면, 워런 버핏 투자 원칙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도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도 첫 번째 원칙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을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과연 왜,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을까? 우리 투자자에 가장 관심 있는 거죠. 주식을 안 깨먹고, 이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잃지 않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주식하는 국민들은 단 1원도 잃지 않는 투자법이 있습니다. 투자법도 있고 주식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그럴까 하면 대다수 10년 동안 하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 거의 없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이럴 텐데 왜 그러냐면 시장이 등락은 계속 하죠.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많이 올라갔을 땐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또 많이 내려가면 올해 같은 장 같으면 작년 저장에 번 것을 거의 토해내는 어떤 그런 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시간을 길게 보면 좋은 주식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내가 주식을 접근하고 어떤 잘 모르는 분야를 계속 하니까 심리도 압박이 되고 그래도 경험 쌓이면서 계속 돈이 내려가니까 두렵고 돈을 잃는다는 생각하니까 계좌를 보면서 결국은 주식을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쉬운 것은 이제 워런 버핏이 배운 것을 간단히 뭐 하면 요약을 하면 투자 시점을 기다려서 가격이 낮을 때 매수인지 이게 바로 지난번 1강에 배웠던 가격적인 측면이에요. 가격이 단순한 가격도 있지만 가치적 측면으로 쌀 때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 전국에 2000년도 봄에 워런 버핏 투자한 종목들이 많죠. 기존에 샀던 주식들을 갖고 있는 주식을 여유 자금 있는 거 더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 많이 애플도 더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투자 시점 기다려서 싸게 내려올 때 남들은 막 팔고 그럴 때 위험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팔고 여부 때 파는데 오히려 그때 사는 거죠. 여유 자금을. 즉 시점을 안전마진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게 바로 가격이 낮을 때 가격에 의한 시세 형성 원리를 알기 때문에 쌀 때 사놓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단기 매매를 많이 하지 않고 소수의 종목에 장기 투자라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한테는 펀드 매니저한테도 어려운 거죠. 공모 펀드 보면 종목이 수십 개가 들어가 있죠. 물론 자금이 커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 치고 개인 투자자들은 수십억도 잘 안 되는데 매독도 잘 안 되는데 종목이 백화점처럼 5개 이상 종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도 하지도 않고 조금 먹으면 20% 먹으면 수익을 내고 또 내려가면 손절 타고 빨리 교체 매매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 워런 버핏 투자 원칙하고 위배 이제 상반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또 자기 편파성 함정에 빠져서 일반 이렇게 단기 매매 자주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구성은 백화점처럼 주식을 많이 늘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워런 버핏을 이렇게 투자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돈이 원래 많으니까 나도 그렇게 돈이 수백조나 수십조 되면 당연히 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 한 종, 두 종목 집중하지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늘 부정적으로 뭔가 받아들이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할 때부터 워런 버핏은 소수의 집중 종목 했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원칙을 지키는 거죠. 5개 종목의 포트폴리오에 거의 3분의 2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몇천 매덕도 안 되는 종목에 가지고 몇 종목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런 버핏이 사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진 독과점 기업을 사랑하라. 위대한 기업.
위대한 기업과 위대한 기업이라는 것은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은 애플, 아마존,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종목들. 위대한 기업들이 1등 기업이에요. 세계 1등 기업. 그리고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 때나 사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 기업들, 독과점 기업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돈을 이룰 수가 있어요? 물론 작년에 샀다 치면 이룰 수는 있겠죠. 그건 안 팔고 평가손에 기다리면 되죠. 더 살 수 없다면 기다리면 또 올라가겠죠. 당연히 사상 최고의 실적은 계속 앞으로도 갱신할 거니까. 그리고 또한 워런 버핏 투자 원칙에서는 향후 25년간 성장 잠재 있는 기업, 25년간 성장 잠재력을 지닌 회사를 발굴하는 것. 이거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뭐 10년간 혁명적으로 성장한다. 그것도 재벌이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된다. 그렇게 숱하게 이야기해도 한 끼로 듣고 한 끼로 하려고 실제 샀어요. 그죠? 샀더라도 몇십 프로 먹고 나오고 아니면 많이 먹었다 손해나면 또 손절해버리고 그러는 거죠. 즉 여기 워런 버핏이 돈을 잃지 않는 투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25년간 성장 잠재 지닌 회사 있으면 25년 그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정말 이렇게 꾸준한 매출 성장하고 장기적 경쟁을 갖고 독과점 기업들은 죽음도 나를 그 종목과 입을 못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에 대한 사랑 크고 코카콜라에 대한 코카콜라는 워런 버핏 주택에서 코카콜라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크죠. 그것처럼 요즘 배당금만 받아도 엄청난 돈이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해서 돈을 잃게 되는 거죠. 시간에 투자를 잘 하지 않는 거죠. 돈이 적으니까 빨리빨리 이익 내서 또 굴리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굴리고 빨리 돈을 벌겠다 하는 거죠. 그것은 시간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그 타이밍만 보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는 시간이 그 타이밍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 시세 형성 원리의 타이밍이랑 시세 형성 원리죠. 시간 중에서도 뭐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도 있지만 타이밍에 대한 시간, 타이밍. 그 시점에 정확히 가는 시점에 사서 빠지기 전에 딱 팔고 나오고 또 밑에 넣으면 사서 위에 올라가면 팔고 요 타이밍을 잘 맞춘다면 세상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데 타이밍에 대한 공부를 안 했는데 차트라든지 어떤 기법, 차트 기법,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의 개념, 주가가 언제 올라갈까? 지금 올라갈 때 됐을까? 아닌가? 이런 걸 분석하는 시간이 정말 됐나 안 됐나? 타이밍이. 저 파동,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파동을 또 파동 원리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시세의 시작과 끝점을 알려면. 그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타이밍에 대한 것을 계속 지금 사가지고 빨리 먹고 나오고 다른 거 이걸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죠. 수익을 계속 내가 평생 잘 낼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맞아요. 그죠? 잘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만 타이밍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이게 SK하이닉스 60분봉 차트인데 예를 들어서 주식은 여기 가서 밑에 사서 위에 팔고 그 다음에 시세가 본격전할 때 또 사가지고 팔고 아니면 여기 사서 팔고 여기서 또 팔면 되죠. 그죠? 그러면 사고 팔고를 반복적으로 하면 사고 파는 만약에 100만에 사서 10만원 뭐 110만원에 팔아가 또 다시 110만 사가 또 10% 11만 또 먹고 이렇게 계속한 복리의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사고 팔아서 타이밍에 맞게 복리를 한다면 돈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불러집니다. 하지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매도를 빈번하게 매도는 이론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1분 보고 매매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하루 중이라면 15분 보고 매매를 하겠죠. 평균 우리 22평선은 15분봉이나 아니면 뭐 일봉을 보면 한 달에 몇 번 매매할 때 일봉을 본다든지 주봉이 원래는 기준이지만 뭐 15분봉, 60분봉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면 계속 매수 시점, 매도 시점, 타이밍은 계속 나옵니다. 정체된 그 차트를 보면 그런데 결국은 계속 그걸 내가 15분봉 앉아서 계속 할 수는 없을 텐데 한다 치더라도 순식간에 한번 큰 물량이 나와서 그냥 내리꽂을 때
내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팔고 있는데 그냥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서 손절한다든지 해도 이 손실이 발생되고, 실제로 사고 팔고를 하면 이 손실 규모가 손절을 자꾸 하면 금방 내려갑니다. 100만과 200만 될 때 100% 나는 것은 아주 어려운데요. 10% 내면 10번 돼야 되지만 200만 원 가지고 다시 100만 오는 것은 10% 뭐 5번 나는 것, 5번 정도 하면 또 반타작 때 본전 오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같은 거 하면 선물은 도박적인 것이니까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1억 됐다가 1억이 다시 1,000만 원 아니면 제로 되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순식간이라는 건 뭐지만 내려갈 때 훨씬 더 빨라요. 그게 바로 손절이 계속 이루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매매 타이밍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차트를 잠깐 보고,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 SDI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공부할 때 주로 하이닉스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하이닉스를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두 번째 여기 사게 되면 파동성을 보더라도 여기 팔아야 되는 거죠, 제 기법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기 매수 시점이 2021년도 11월에 사면 8만 5천에 사면 기본적으로 매도는 13만 8천에 다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파동을 보면, 정확한 파동을 보면 기본적으로 3번 나오면 3천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최저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 작년 10월 중순에 사면 또 10만 원 정도 사서 다시 13만까지 가죠. 그럼 여기서 가는데 파동상으로 보면 또 3천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는 또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늦어도. 그럼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손실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죠? 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 가지고 손실을 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하이닉스를 가지고 우리 차트를 배우면서 매매를 해서 10번을 매매해서 8번 먹으면 고수가 되는 거고요. 10번 매매해서 5번도 수익이 잘 안 난다. 이분들은 차트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사고 팔고 타이밍적인 매매를 하려면. 그런데 나는 타이밍을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사고 팔고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결국은 나는 그냥 좋을 때 앞으로 좋아진다 사놓고 그냥 있으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가 바로 그런 매매죠. 보시면 2016년도입니다. 1월 달에. 2015년도까지 많이 올라갔다가 15년도에 급락하기 시작해서 5만에서 2만대 와가지고, 자, 16년도에, 그때 경기도 안 좋았죠. 16년도 계속 경기가 안 좋았어요. 17년도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면 16년도 말이, 우리가 이제, 여기가 17년도잖아요. 그럼 16년도 중순부터, 16년도 6월부터 하이닉스와 반도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2017년도 떴지만, 그래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경기를 선행적으로 아주 빠르게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경기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야 되고요. 또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이닉스를 주가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경기를 예측해서 전체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 생각되면, 지금은 적자고 안 좋더라도 실적이 나쁘더라도, 지금 적자 날 수는 없는 구조지만 나쁘더라도, 그러면 2016년도 여름에 딱 사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2만 원대에서 그냥 5만 원대 왔죠.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2021년도까지 16년도 여름에서 17, 18, 19, 20 4년을 갖고 있었으면 2만 5천에서 거의 6배 정도, 그죠?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이제 매매를 타이밍적으로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것은 앞으로 경기도 좋아.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주 크게 성장하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성장하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되겠다 하면, 이 차트를 무시하고 시세를 무시하고 있어도 결국은 2021년도는 아니면 늦게,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다 치고, 결국 2018년도 그 1년 반 동안 한 15개월 동안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돈은 기본적으로 100% 이상 법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경기를 예측하고 이 반도체의 업황을 예측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시세를 그냥 본다고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죠? 급등하면 거래가 여기 실린 거죠. 가격을 따라갔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많이 사는데요. 3은 급락하죠. 그럼 손해 나면 본전하기 기다리면 본전까지 안 갑니다. 그 또 내려왔죠, 지금. 그럼 이제는 언제 손절을 언제까지 내 본전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을 먼저 알고 메모리 어떤 반도체가 어떻게 시작되고 실리콘부터 시작 어떻게 생산되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시세 형성 원리를 다 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내려왔으면 많이 내렸건 해서 하이닉스 사게 되면 지금 9만 원이죠. 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하이닉스를 사게 되면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치면 지금 8월이면 내년 봄에 전체적인 경기가 확실히 반도체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반도체 경기의 기본은 산업의 어떤 경기라든지 경기가 회복돼야만 또 반도체도 회복되는 거죠. 선행적으로 좀 회복되는데 그러면 지금 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재고가 늘어나서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3달 후반에 지금 3달 깨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고 재고가 늘어나면 당연히 반도체 업황이 나쁜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안 나쁜데 앞으로도 6개월 뒤에도 나쁠 거라 생각되면 이 주식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차트도 타이밍을 무시하고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단기 매매 이쪽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차트를 보면 파동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하락 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조정이라는 것은 가격 조정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시간의 조정도 되는 겁니다. 조정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가격 조정은 그냥 이렇게 내려올 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면 시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세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공을 위에서 딱 떨어뜨리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많이 튀어오르죠. 그 다음에 적게 튀어오르고 이렇게 딱 정지되죠. 정지됐다가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업황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회사에 새로운 투자를 성장 엔진을 단다든지 그러면 그때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거래가 실리면서. 그러면서 시세가 또 형성돼. 이게 자연의 이치와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지지부진할 때다. 그래서 아직은 반도체를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제가 2020년도 말에 반도체가 없어서 분기 현상이 일어날 때 메모리 반도체 그렇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 많이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이 2023년도 정도면 반타작 될 거다. 그때 20년 말이었어요. 그죠? 그럼 21년도 3월까지 올랐지만 지금 아직은 가격은 거의 반타작까지 아직 안 내려왔지만 메모리 가격이 아직 내려갈 때 멀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인텔도 그렇지만 많이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생산이 시설 증설한 게 내년에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는 강하게 회복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메모리 반도체라도 이런 것은 코로나의 수혜주였기 때문에 온라인 시대에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데이터 센터부터 거의 다 만들고 앞으로도 GP25년가 많지만 그래도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더라도 증가되지는 잘 않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새로운 증설했던 데 나오게 되면 그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업황이 실적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시설 증설을 코로나 시대에 하지 않았습니다. 완급 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다. 그럼 이것만 보면 되지만 사실은 차트만 보더라도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팔고 다시 밑에서 여기 사고 또 먹고 나오고 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투자죠. 근데 이걸 할 수 없는데 계속 하려고 하니까 나의 계좌는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을 보고 할지 아니면 투자를 할지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투자는 기다려지지 않고 얻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어려운 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몇 번 이상 매매하신 분들은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일하는 거, 건설 현장 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 이 일은. 그런데 일반인들은, 투자자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반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차트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도 잘 모르고요.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회계학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주식을 쉽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 주식시장이에요. 자본주의 모든 원리가 가장 좋은 돈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이론적 원리가 합리적으로 딱 작용돼서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죠? 자본주의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 모든 걸 시세에 관련된 모든 걸 알아야만 그 주가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기업에 대한 내용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전체 산업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고 경기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늘 남들이 이야기하는 TV에서 뭐 경기가 어떻고 소비자 물가지 어떻고 이 회사가 어떻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매매하면서 주식 어떨 때 먹으면 돈을 땄네. 제가 강연에 가면 그거 재미 보고 나왔는데 요번에 물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애하냐고 재미 보고 나오게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담으로. 주식을 뭐 재미 보고 하고 재미 안 보고 합니까?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으로 시세 형성 어떤 원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전쟁까지 나서 난리가 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시장이에요. 저는 거의 매매 안 했어요. 단기 매매조차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1월부터 이제 물가 고공행진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오래 있었죠. 금리 빅스텝 폭락했다가 2월 때 전쟁도 있었지. 그 다음에 실제 물가 폭등하니까 물가에 대한 때문에 경기가 장기 침체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어떤 투자자도 이길 수 없는 장이에요. 근데 매매를 사고 많이 빠졌으니까 샀다가 또 위에 팔려고 생각하는데 더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안 하는 게 정답인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 계속 내가 뭐 싸게 사야지 가격적 논리, 단순 가격 아니면 여기 샀다가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 타이밍.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지나고 나면 어려운 거 알 거예요. 단기 매매에서 지금 2년 동안 반타작 나신 분들은 대다수일 건데 매매해보니까 어떤 경우는 안 됩니다. 2년 동안은, 작년부터는. 그런데 매매하지 않고 좋은 주식을 사놓고 있었으면 손실이 아니잖아요. 평가손이잖아요.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가면 그때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서 투자할 건지 아니면 정말 타이밍을 정확히 매수하고 매도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타이밍은 예술이다 이렇게 주로 가리키는데 타이밍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술가와 기술자 구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적인 최대 바다 위에 뭐 인천대교다. 그럼 인천대교를 만드는 것은 세계 첫 번째 기술이 뭐 막 길었다. 그러면 이건 기술로는 세계 최고죠. 다리 건설 기술로. 그런데 그 기술자들한테 감동을 받진 않아요. 기술이 좋아서 잘 났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술가를 하는 분들은 뭐 당연히 기술도 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소토리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감동을 줍니다. 사람한테. 그러면 그 감동과 기술과 감동 어떤 테크닉과 감동이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사람마다 어떤 정서적으로 어떤 감동 주면서 만족감 주고 여러 가지 주겠지. 행복감을. 그래서 그분들 훌륭한 예술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액자산가를 되는 게 예술가적인 경지에 올라야 되는데 저는 예술가는 거액자산가는 기법, 심리를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예술가들은 기술적인 테크닉과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그 상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상태 거기에다 감성을 불어넣어서 관중들한테 감동을 선사하는 거죠. 그 감동을 받아야만 그 예술가는 장기 롱런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뭐 배우한테는 마찬가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병헌이다. 그럼 이병헌은 연기 기술도 최고고 그에 맞춰서 캐릭터 어떤 감성까지 불어넣는 보면 그 작품 캐릭터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보고 있다 보면 자체 그 사람인지 이병헌을 다 개인을 잊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서 훌륭한 보면서 예술 작품에 빠져들어서
그대로 이제 관객들이 빠져들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치면 거액자산 되려면 결국은 기술적인 기법 다 알아야 되고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용, 산업의 내용, 그 다음에 차트 다 알아야 되고, 그 완성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심리가 작동해. 나의 심리. 타고난 투자자가 있고요. 후천적으로 배워서 한 투자자가 있는 거죠. 그것은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요. 아주 잘하려면. 예를 들어서 가는 주식이 있다. 단기 매매는 종목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가는 주식, 예를 들어서 내가 1조를 갖고 있다면, 저는 40만 원 초반에 LG엔솔을 다 질렀을 겁니다. 레버리지 써서라도 질렀을 거예요. 뻔히 보이는 겁니다. 수익률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 LG엔솔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관련된 배들 전부 다 아는 상태에서 모든 걸 알아서 산업까지 알고 미국 법안까지 다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호예수가 풀려도 이것은 갈 수밖에 오히려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사진에 그죠. 과거에 하이닉스가 그랬거든. 5,800원 정지하고 그 다음 1,350원 정지했는데도 나오는 보험에서 풀리는데 오히려 더 가버렸어요. 오히려부터.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게 바로 기술적인 거 다 한 상태에서 그 심리, 투자자의 심리, 보호예수가 풀리고 어떻게 행동할지 그 심리까지 다 깨뚫고 있으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있죠. 자,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기본, 투자의 기본입니다.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면, 사고 팔고자 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죠? 차트로도 알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뭐든지, 아니면 나는 능력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럼 정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찍어주면 그것만 갖고 있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강연회 했을 때 종목을 잘 찍어주지 않는데 뭐 워런 버핏이다. 그럼 워런 버핏이 대학교 가서 강연하면 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버핏님 그냥 한 종목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찍어주지 않죠. 점쟁이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이 평생 3번의 내가 매매 기회가 있다. 주식을 매매할 기회가 딱 3번밖에 없다. 그럼 뭘 살 거냐? 그게 종목이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준다 그러죠. 그러면 평생 3번이니까 와 평생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미래가 다 예측해야 되는데 터폴로도 미래 예측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10년이나 20년 동안 나는 성장할 수 있고 그 기업이 좋아지는 그 최고의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가 돈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능력이 그 정도 있으면 좋은데 그 정도 없으면 안 하는 게 정답인데 하고 싶으면 어떤 한 번 사면 팔지 않고 계속 좋아지는 것을 그런 게 없을까 생각하면 그걸 세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사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당기면 한 연간 10% 10년 동안 100%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더 큰 수익을 내겠다. 적은 돈이니까. 그러면 나는 소형주는 위험하고 잘 모르겠고 10년까지 성장할 수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보니까 과거에 큰 돈을 번 사람들 건물 사고 이런 사람 보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든지 그런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샀던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나는 삼성그룹주에서 나는 삼성그룹주 일단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제일 좋은 주식이 뭘까? 그럼 일반 삼성전자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삼성전자는 성장을 잘 안 하니까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거 말고 고성장이 뭘까?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아니면,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안 그러면 전문가랑 같이 하는 가장 좋고요. 예술가로 성공할 수 없다면 기술자라도 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심리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나는 타고난 투자자고 결단력도 적어요. 그죠? 그러면 차트나 기본적으로 기본 공부는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부실인지 우량한 주식인지 그 정도는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들고 가도 되는 주식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자라도 되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매하고자 한다면 기법이라도 익히면 기술자라도 된다. 차트가 기존 기법법이죠. 제가 차트 공부를 시킬 때 차트는
투자자의 심리의 표상이라고, 심리를 나타내는 표상. 알렉산더 엘드 박사가 그러죠. 차트는 투자자의 심리가 그대로 표현된 거다. 그러면 남의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뺏어와야 되잖아요. 강제로 뺏어온 게 아니라 매매해서 그 종목을, 그 사람 갖고 있는 종목 나하고 같이 싸우면 그 있는 돈을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심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에 보이서 하는 거 차트잖아요. 차트를 알아야만 빨리빨리 해서 매매를 한 거죠. 만약에 도박을 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면 100점 100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막 이제 파가는 거죠. 근데 도박보다 훨씬 쉬운 게 주식이에요. 그죠? 주식도 뭐 도박처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주식은 상대방 패를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읽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노하우로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런데 주식은 차트 기술을 가르쳐 준 사람 많잖아요. 유튜브 보면 이렇게 어디든 방송 이렇게 보면 차트 기술 많이 가르쳐 기본적으로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심도 있게 공부하려면 아카데미 통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기술자라도 돼야만 매매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고 이것도 못한다면 기다리는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기다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투자의 최적 타이밍은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안 지금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나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인 거예요? 나는 차트도 몰라요. 작년 12월 말에 이제 세상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시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동영상 보는 시대로 간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걸 알았다면 그 한순간 이게 패러다임이 언제까지 바뀌어서 계속 패러다임은 한 추세가 가야 되는 거죠. 기조적 흐름이 바뀌어야만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바뀌어서 갈까?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리고 공부하고 앞으로 10년 정도 갈 거다, 5년 정도 갈 거다. 그러면 알고 있는 언제가 가격이 싼지를 차트 공부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면 차트도 아무것도 안 바뀐 지금이라도 행동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은 예술적인 경지가 내가 그걸 패러다임 바뀐 거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기다렸다 워런 버핏처럼 아니면 전문가들 기다렸다 그때 저점 딱 사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난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기술자로 돼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타이밍이 너무 빠르면 너무 빠르면 비용이 들어가. 비용, 기다리는 비용, 아니면 기술이나 품질이나 논리, 이런 면에서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선구자가 그러잖아요. 선구자는 그 시대에 올 때 미리 가는 선구자죠. 그죠? 선구자들은 항상 고통을 받는 거죠. 늘 비난을 받고, 지금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2017년도 말고 17년도 11월에 삼성 SDI가 27만원 정도 갔나요? 그리고 계속 못 갔죠. 17년 11월부터 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 동안 20만에서 20년까지 계속 있었어요. 자, 그럼 나는 잘 몰라, 세상을. 근데 세상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 걸 알 것 같아요. 그때 18년, 19, 20년. 전기차 시대 올 거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지금 가격을 보지 말고 그냥 사놨으면 지금도 수익이 3배씩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3년 동안 안 가더라 상관없이 너무 타이밍이 빨리고 아니면 2020년도 1월에 샀으면 제일 좋겠죠. 아니면 2020년 3월에 폭락했을 때 18만 가고 코로나 시국 그 타이밍 안데 그때 사면 가장 좋아요. 그죠? 그걸 예술적인 경제라고 했죠. 근데 그거는 모르니까 그냥 패러다임이 바뀐 거 그때 아무거나 사놔도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가 아무거나 사놔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타이밍이 너무 빠르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또 타이밍이 너무 늦다. 모든 성과는 타인의 것이에요. 이게 가장 나쁜 돈은 못 번 투자자인데 타이밍이 너무 늦어진 대표적인 뭐예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2020년도 1월에 중국에 시작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3월에 난리가 났는데
그럼 아무리 늦어도 바이오주는 2020년 봄에까지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을부터, 2000년 가을부터는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 그때는 팔 생각해야 되죠. 만약에 그때 타이밍을 몰라서 나는 대한민국 예술이니까 몰랐어요. 팔 타이밍을 몰랐다. 그래도 손이 안 나고 본전은 팔면 손은 안 나잖아요. 그때 이후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있어서 시즌 같으면 10배씩 올라갔잖아요. 그죠? 1년도 안 걸려서. 플랫폼, 바이오 플랫폼도 그렇고요. 다 그죠? 그러면 그때가 남들이 막 할 때 가야 되는데 1년, 2년 지나가지고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고점이 막 가는 거 사면 내려오면 계속 언제 번전한다고 기다리면 차트 기술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세 어떤 업종별로 시세 형성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서 몰려 있으면 계속 번전할 것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건 투자가 아닌 거죠. 매매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성과가 이건 전부 다 다른 사람 겁니다. 그래서 100명이 매매를 한다면 90명이 10명한테 돈을 모아서 갖다 주는 거죠. 십시일반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돈이 적어지면 투자자들이 상장 폐지하는 종목이 마지막 거래할 때 그때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십시일반은 엄청난 거래가 되면 거기서 많은 사람 사실 조금 자기는 조금 안 했지만 거기서 보너스 한 번에 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 타이밍을 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 타이밍 말고 시간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행동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는 시대이다.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늘 시세 가격만 보고 따라다니면 허송세월입니다. 정보와 자본의 유동성이 높아진 현대에는 과거 100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변화가 이제는 3년, 10년이면 다 바뀌어요. 하나의 서부 대개발, 중국의 서부 대개발 하는데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100년 동안도 안 됐게 10년 만에 다 되는 거예요. 변화를 인지하고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세상의 패턴을 인식하고 패러다임이 바뀐 걸 인식했다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 필요한 행동이 뭐예요? 단 얼마라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투자를 하지 않고는 나의 현실은 굴레, 멍에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중산층이 급여만 받고 내가 평상시 하는 게 중산층, 그것을 못 벗어나. 앞으로 더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할 때도 적어지고 투자할 때도 돈이 수익이 적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즉 디레버리징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산이 빠지고 있는 시대를 봅니다. 그럼 내 자산은 중산층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빠지지 않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행동해야 되는 거죠. 자, 디레버리징 시대에 빚을 갚아가는 시대, 경기가 침체되는 시대,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왔는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성장하는 기업, 그래도 돈을 잘 버는 기업, 거기다 내가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또 패러다임 안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복리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실제 이 복리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 아주 들어가는 거예요. 복리 투자를 한다면 복리로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아요. 사고 팔고. 이거 도박이 복리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 없는 출전 실패 없는 1등주 실전 주주사 제가 보면 여기에 책에 51페이지인데 자, 3천만 원을 가지고 9억을 버는데 몇 년 걸리냐 하면 13년이 걸려요. 연간 30%만 복리로 벌면 연간 30% 복리면 쉽다고 생각하죠? 개인 투자자는 연간 30% 보면 1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평균 따지면 30% 안 나는데 펀드도 마찬가지. 지금 30% 내는 펀드 없습니다. 10년을 따지면. 그런데 연간 30% 낼 수 있는 개인 적은 돈은 내기 아주 쉬운데 매년 30% 내려니까 어려운데요. 3년 동안 100% 난 주식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폭락했잖아요. 그죠? 가격. 지금 사놓으면 3년이나 1년 안에 100% 나는 종목도 수두룩합니다. 3년에 두세 배 나는 거, 못 찾으면 3년에 100%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기업만 차도 거의 납니다. 고객이 폭락했으니까. 전고점만 회복해도 거의 100% 나는 거니까 성장한 기업 전고점 회복하자, 당연히.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30% 내는 것보다는
3년에 100% 내도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아니면 10배 갈 주식을 7, 8년 동안 10배 가는 주식 8년 동안 10배, 3천이 3억이 8.5년 걸리잖아요. 그럼 8.5년 동안 내가 1,000만 원 사면 10배, 1억 가는 주식을 찾아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위대한 기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리 개념을 알아야만 돈이 벌리는데, 이 복리 개념은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아주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돈이 벌려져서 이 인내의 임계점, 내가 참는 시간, 실천만 전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어서 막 인내 참고 고통, 인내가 사실 주식은 투자는 인내가 아닌데 인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내 임계점을 벗어나지 못해서 모든 투자자는 복리의 개념을 실천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리라는 개념을 잘 알기 위해서, 복리라는 것은 결국은 매매했을 때 무조건 플러스 내야 됩니다. 양의 수익률. 양의 수익률 나면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죠. 시간이라는 시생성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늘 나는 매매하는데 플러스가 나요. 그러면 기다려서 플러스 내는 거죠. 손해날 때는 안 팔고 이익 났을 때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이익을 많이 팔면 계속해서 돈은 벌립니다. 끝없이 벌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벌렸을 때 속도가 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1, 2천만 원 한다면 1억이 될 때까지 아주 어려운 기간이 있습니다. 1억 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도 계속 올라가는 것을 계좌가 늘려가는 거 배워야 되겠죠. 평가 손익은 왔다 갔다 그럽니다. 실제 매매에서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런 복리의 개념 이해하고 실천하는 건 바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타인과 기법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 경험이란 것은 그냥 있으면 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경험이 쌓여, 그게 경험이 선으로 바뀌는 거죠. 경험이 수익으로 바뀌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계속 사고 팔고 전문가님 가냐 안 가냐, 팔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스스로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세월이 흘려 똑같아요. 5년이 지나면 시세 형성 원리 다 공부해야 되고 차트도 다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죠? 5년 동안 1만 시간 법칙이 적용되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세월이 간다고 경험이 쌓였다고 주식을 배나라 감나라 하신 분들은 장기 혼수들과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경험은 기법도 배워야 되고 경험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또한 타이밍은 투자의 심리,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산다면 확실히 살 때 사는 거죠. 또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타이밍과 중장기적으로 장기 타이밍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심리 컨트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할 수 있는 분들, 가격에 현혹되지 않고 사고 파는 기간을 딱딱 기법상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의 전제 조건은 사고 파는 때를 안다는 거죠. 매매를 한다면 사고 파는 타이밍을 공부하고 기법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이밍을 순식간에 발생한, 사실 여기서 딱 사고 여기서 딱 하기 어렵잖아요. 60분 보고 한다면 며칠 동안 매만 여기 딱 사서 만원 사서 11,000원에서 판다. 요거 점으로 딱딱 찍고 딱딱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려우니까 우리 추세를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는 추세고요. 이익 났다고 지금 팔 때가 아니에요. 10% 20% 먹었다고. 최근에 샀던 7월 8일에 샀던 것은. 추세를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러면 지금 10% 먹었다 팔고 다시 또 다른 거 사고, 이게 아니라 지금 선으로 보고 가야 될 때입니다. 점이 아니라. 자, 그리고 타이밍은 매매의 기본이고요. 사실 이제 차트를 딱 보면 정지된 차트니까 장 끝나고 났을 때 분석하면 사고 파는 시간이, 매도 타이밍이 매도 정확히 나와요. 기법상으로. 그런데 실제로 매매할 때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작용되는 거예요. 실전은 9시 시작하면 주식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요즘 잘 가는 포스코케미칼 갔다 10년 갔다 또 15년 왔다 갔다 해도, 그죠? 그러면 장이 끝나면 어디에 사고 어디에 다 정확히 나옵니다. 나는 몇 분봉으로 매매한다면. 그런데 실제는 주가가 움직이죠. 그래서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고자 하면 그러면 기법을 먼저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기법, 자신만의 어떤 매매 기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대로 실전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급락도 급등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막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거든.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되듯이 닭을 잡을 때 닭장들하고 쉽게 잡히지 않잖아요. 그죠? 주식은 오죽하겠냐고요.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한 대로 실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기법이다. 그래서 기법 미리 만들어야 되고요. 그 기법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인간도 자연 속에 속하고 모든 기법도 자연 속에 속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 이치가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 이치.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밍을 공부할 때 사모 매매 기법이라서 3과 5의 숫자를 기반으로 차트와 어디서 사고 팔고 기다리는 게 파동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3과 5 숫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3과 5. 3일째, 5일째, 봉 3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 피보나치 수율이라고 세상에 가장 촘촘하게 수열이 된 게 해바라기 씨인데 그 해바라기 씨를 가지고 이루어낸 게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변곡점을 뜻하는 게 3과 5에서 변곡점이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1, 1, 2, 3, 5, 8, 13, 20이 되잖아. 1과 1을 더하면 2가 되고 2와 1 더하면 3, 3과 5, 2 더하면 5, 5와 3 더하면 8. 이렇게 해서 촘촘히 빈틈없이 해바라기 씨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데 요걸 알아야만 파동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파동뿐만 이런 거 다 하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수열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오늘의 이제 유망주는 말씀드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투자 포인트는 친환경 구동모터 시장의 연평균 24% 2030년 성장하기 때문에 고성장. 그래서 오늘 LG전도 급등했죠. 포스코 인터도 계속 잘 가고 있고요. 요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넷 이 3인방이 아주 좋죠. 미얀마 가스는 세넥스 에너지 연결도 인식되고 DPS 천원이니까 이 배당주는 지금 사는 거죠. 8월에 배당주 사서 싸게 사서 이익도 나고 배당도 받는 거죠. 5% 정도 배당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사서 기다리면 먹는 종목이다. 배당도 기다리면 먹을 수 있고요. 시간이 타이밍은 어느 정도 타이밍도 좋지만 기다려도 그냥 되는 안전한 구간이고요. 앞으로 고성장이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기다림이에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워런 버핏이 가장 잘하는 게 그런 거죠. 기다리는 시간에 행복해야 하면 되고 내 자식이 잘 나간 1등급이면 걔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그런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실패 없는 1등주의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기다림이에요. 사놓고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그 주식 사야만 주식하는 동안 내도 행복한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해서 사는 거죠. 돈을 버는 행위도 행복해야만 돈이 벌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시세 형성 원리의 이해와 활용 중에 시간, 타이밍에 대해서 좀 공부시켜 기초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